네, 이게 4교시 수업이기 때문에 1시간 더 해야 되네요. 앞으로 3교시까지는 내용을 하고 항상 4교시 수업은 내용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4교시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4교시까지 올려야 되고요. 항상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3시간 동안 했던 내용을 쭉 다시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이제 다문화 사회의 이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는데, 다문화 사회는 인간의 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이라고 하죠.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국가 경계가 허물어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2,416만 241만 6,503명입니다. 240만 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등록 외국인은 125만 명. 그러니까 약 절반가량은 비등록 외국인이다. 하긴 관광객도 참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불법 체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2%를 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문화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다문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또한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 또한 그들을 수용해야 된다. 너와 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먼저 멀티컬처,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의 문화에 다른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적 적응이다. 문화적 적응, 그 cultural adaptation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문화에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가 얼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다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이 다문화주의에 보면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뒤에 또 나올 겁니다만 공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바로 그러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에서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문화, 가치관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류 공존을 위해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것을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문화 사회, 멀티컬 소사이어티, 다양한 문화에 대한 비슷한 용어들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화, 다문화에서 멀티컬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 소통하면서 공존한다 해서 타문화, 크로스컬처, 문화를 넘어간다 이 말이죠. 서로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상호문화, 인터컬처,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인터컬처. 그래서 그런 상호문화라고 하는 멀티컬처, 크로스컬처, 인터컬처. 강조점은 다르지만 컬처라고 하는 똑같고 멀티, 크로스, 인터라고 하는 요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용어들이다. 개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멀티컬처럴 패밀리가 있는데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혼인, 혈연, 입양 또는 이주를 통하여 둘 이상의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기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결혼 이민자 가족을 보면 국제결혼과 한국으로 이주 및 자녀 출산을 통한 혈연관계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과 타국의 민족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다문화 가족의 하위 유형이고 결혼 이민자 가족은 한국 국적의 국민과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 이주자라고 할 때 다문화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이주자란 1980년대 말부터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출신 이민자를 말한다. 다문화 사회 형성과 원인 현황과 우리나라는 주로 1980년대 말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다문화 유출국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거기서 들어오는 이제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인플로네이션, 아웃플로우가 아니라 인플로우, 다문화 유입국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시면 2013년부터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봐서 그렇죠. 그 이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증가 속도 훨씬 빠릅니다. 또 출신 국가별 현황도 중국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주지는 서울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절대적입니다. 서울 경기가. 자,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원인과 현황으로는 첫 번째가 국제 결혼의 증가로 결혼 이주자의 급속한 유입을 들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아시아계 결혼 이주 여성들이 유입되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또 여러 나라에서 오게 되어졌다. 특히 중국 여성들이 동일 문화권에 대한 선호와 한국 정착의 방편으로 위장 결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 통일교 합동 결혼식으로 인하여 많이 들어와 있고요.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다. 요즘은 또 한류, K-팝, K-드라마 때문에 한류의 영향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여기 보면 중국이 많고 조선족,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 이주민이라고 했을 때 남자보다는 주로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결혼이었고 두 번째가 노동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주 노동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88 서울 올림픽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주로 3D 업종에 노동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D는 Dirty, Dangerous, Difficult라고 이야기했죠.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해서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조선족들을 열었는데 이후에는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전문직은 8.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단순 노무직이다, 단순 인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91.7%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전문직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단순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도 당연히 이제 조선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류 열풍과 국제 영향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류 열풍, K-팝과 드라마로 한국어를 비롯한 선진 교육, 또 한국의 높은 지식 정보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학생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학생 비자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도 보면 2014년도에는 86,000명이었는데 2019년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배 정도죠. 나라로 본다면 또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베트남도 많고 이쪽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하나의 원인과 현황을 본다면 이제 세터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터민들의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터민들은 1993년도까지는 주로 정치적으로 망명이 많았는데 2005년도부터는 생계형 탈출이 주로 있는데 그들이 탈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52.8%고요. 자유가 32%, 북한이 싫어서가 23.6%,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19%, 가족을 따라서가 15%, 또 가족을 찾거나 결합을 위해서가 9.4%, 신변의 위협이 9.4%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국하는 숫자를 보더라도 여기도 여자가 월등히 많고요. 지금 약 32,000명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부터 19년도까지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요 기간 동안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국적 동포의 유입이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중국의 조선족,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던 고려인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과 원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주로 조선족이 되겠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로 이런 나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다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외국 파견 근무자의 유입, 그것도 이제 꾸준히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제 외국 파견 근무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은 중요한 것이 혈연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혈연이 많다. 그래서 중국 동포, 해외 동포 약 50%가 혈연, 같은 동포다,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계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부색이나 신체 결국 문화 등에 있어서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이런 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않고 대부분 다시 돌아가는 경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자는 영구 거주하지만 일부 불법 체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와 유학생은 대부분 귀국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네 번째,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록 외국인 125만 7,366명 중에 노동자가 무려 58만 7,515명이다. 46.7%. 거의 절반이 다 노동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학생이 17만 1,714명, 13.7%. 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또 결혼 이주자가 16만 2,580명, 10.1%.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실 결혼 이주자가 이렇게까지 높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현저히 아직까지 낮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다민족 국가라는 역사의식이 강하고 유교적 가치관 등으로 인해 이주민들과 공존을 모색하기보다는 차별적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걸 사실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굉장히 숙제죠. 또 외국인을 대하는 시선도 피부색과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구권 백인들에 대한 시선은 우호적이지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사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지금은 사실 우리보다 잘 살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 아, 사실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의 결과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함으로 가정불화와 함께 아내의 가출에는 가족 해체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를 부당하게 함으로 임금 착취, 신체 유린, 인권 탄압 등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본국으로 돌아와 현지 거주 한국인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사람들, 특별히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천대학교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김천대학교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김천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만이라도 우리 김천대학교에 대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우리 김천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그 유학생들을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정말 똑같이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 그 유학생들을 상담해 주면 되는데요. 그 유학생들 상담해 주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아마 문제가 뭔지 어떤지. 네. 또 분야별 출신 국가 및 거주 지역이 확연히 구분된다. 결혼 이주자는 주로 동남아 출신자들이 많고요. 유학생들은 주로 중국인들이 많고
노동자는 주로 서남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주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구분된다. 분야별 거주 지역은 결혼 이주자는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데, 농촌 총각 결혼하기 뭐 이런 거니까 유학생은 도시 캠퍼스 지역에 많이, 당연히 그렇겠죠. 노동자는 산업단지나 농촌 지역에 농공단지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한다. 뭐 당연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은 주로 농촌의 노총각이나 도시의 노총각으로 대부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고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고소득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하위 계급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문화 가정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다문화 사회.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다문화 사회를 형성해 왔고, 또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요 8가지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의 어떤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은 바로 혈연 중심이다. 처음에 조선족들, 그 다음에 고려인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들 혈연 중심적이다. 두 번째가 대부분 아니더라도 아시아계 출신자들이 많다. 왜? 문화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귀국한다. 우리나라에 남으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경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다문화 중에서도 다문화 노동자가 훨씬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여섯 번째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가 분야별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이 확연히 구분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다. 이것이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